네, 반갑습니다. 큰특국어입니다. 오늘 숙제로 내주기로 했던 9개 작품, 현대시 작품 9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3개씩 3일 동안 올릴 테니까 3개씩 보고 필기를 하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저번처럼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럼 오늘 일단 3개부터 시작할게요. 오늘 3개, 내일 3개, 모레 3개 해가지고 일요일까지 꼭 해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향수입니다. 향수가 뭐예요? 그죠? 향수라는 거 우리가 뿌리는 그 향수가 아니라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향수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향수병도 있잖아요. 그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라는 뜻의 향수입니다. 가봅시다 한번.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이 뭘까요 근데? 제잘거린다 라는 거겠죠. 그죠?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실개천을 보고 있는데 요러고 있어. 그죠? 실개천이 제잘거린대요. 그죠? 무슨 법이 쓰인 거야? 그렇지, 의법이 쓰인 거겠죠. 실개천은 제잘거릴 수 없을 텐데 지금 제잘거리면서 돌아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얼룩배기 향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어디겠어? 제목이 아까 향수였던 걸 보면 고향이 이런 곳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런 곳은 고향이겠구나. 자, 그러면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운다고 했는데, 자, 울음이라고 하면 우리의 심상 중에서 몇 번째 심상, 어떤 심상일까요? 그죠? 우리에겐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울음이라고 하면 그렇지, 청각이 되겠죠. 근데 청각을 뭐라고 했어 지금? 금빛 게으른이라고 했어. 게으른보다는 일단 금빛에 집중을 한번 해보면 금빛은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건데 울음이라고 해놓고 시각을 가져와서 표현을 했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기억하죠 다들? 뭡니까? 그렇지,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공감각적 심상 중에 내가 결국 경험한 건 울음이야, 금빛이야? 그렇죠, 울음이죠. 울음인데 시각을 들고 와서 표현을 했으니까 울음이 아니라 청각의 시각화라고 해야겠습니다. 청각의 시각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 왜 금빛 울음이라고 했을까? 그죠? 황소가 금빛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고 한 거예요. 좀 게으른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뭐도 느껴져? 나는 좀 뭔가 좀 여유로움도 느껴지는 것 같아. 그지? 황소가 안 바쁜가 보지. 게으른 졸고 막 그러고 있는 것 같아. 그죠? 자, 그곳이 아까 어디다? 당연히 고향이겠죠. 그죠? 고향이 차마 꿈에라고 해서 잊혀지겠어?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잊힐리야? 이런 거 무슨 법? 잊혀지겠어? 잊혀진다, 안 잊혀진다? 그렇지, 안 잊혀지겠죠? 이미 답정너라고, 서리법이라고. 그죠? 그곳은 당연히 어디고? 고향이고. 그지? 여기까지가 일단 1연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그냥 얼핏만 봐도 어떤 부분,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너희 펴고 있죠? 이거 몇 쪽이야? 6쪽입니다. 그죠? 당연히 펴고 필기를 따라 해야 돼. 그거를 숙제로 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라는 겁니다. 알겠죠? 6쪽입니다. 향수.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가 쭉쭉 반복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무슨 구라고 해? 일정한 구절이 반복되는 거. 그렇지, 후렴구라고 하죠. 후렴구도 이름을 좀 알아주시고, 후렴구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질문. 후렴구라고 했는데 후렴구의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반복을 하니까 제일 가장 기본적인 거 1번, 반복하면 뭐가 형성돼요? 그렇죠, 운율이 형성됩니다. 운율 형성 써주고, 운율 형성. 2번, 그리고 형태적인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형태적 안정감. 그리고 모든 운율, 모든 후렴구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는 이 시의 주제, 즉 제목인 향수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있는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3번 주제 강조도 되겠네.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됩니다. 그죠?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 지라로의 제가 식어지면 두 번째 연으로 넘어왔어요. 지라로 이런 것들, 아까 위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였는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실개천, 황소, 지라로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다 이런 건 지라로는? 그렇지, 욕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욕이라고 했는데 욕이 아닙니다. 알겠죠? 화로, 불 피워서 난로 같은 걸로 쓰는 거라고. 알겠죠? 되게 향토적 시어라고 봐야 됩니다. 지라로에 제가 식어가면 이런 건 뭐다? 그치, 시간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좀 추웠나봐. 추워서 불을 튀겨놨는데 좀 식어가는 시간의 흐름도 드러납니다. 자, 빈 밭에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고, 빈 밭이 어딘 거야? 근데 이렇게 뭔가 다 비어있는데 비인 이러고 있어. 지금은 뭐라고 해? 빈이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비인이라고 해놨어요. 이런 걸 굳이 시어를 늘려놨잖아요. 그죠? 그런 걸 뭐라 한다? 그렇지, 시적 호용이라고 합니다.
빈 밭에 밤바람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고 소리인데 또 말을 달린대. 딱딱딱딱 말을 달리는 거야. 소리가. 무슨 법? 의인법으로 볼 수 있는 거지. 말 달리 우리가 말 타고 달리는 거 그런 건데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린다고 하니까 의인법으로 볼 수가 있고 소리인데 또 말을 달린대요. 소리인데. 그러면은 한번 뭘로 볼 수 있다? 시각의 아니지 미안해요. 청각의 시각화로도 볼 수가 있다. 청각 어떤 거? 밤바람 소리 청각인데 말 달리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하는 거겠지. 그지? 청각의 시각화도 볼 수 있다. 역시나 공각목적 심상이고 엷은 졸음의 겨운 힘겨운이라는 말이야. 힘겨운 늙으신 아버지께서 집베개를 돋아 보이시는 곳 그곳이 고향이라고. 아버지의 어떤 게 느껴진다? 이연에서는 아버지의 좀 고된 삶이 느껴지네요. 아버지 고된 삶입니다. 그럼 1연은 뭐였어 사실? 이건 2연이라고 치면 1연은 고향의 전경인 거지. 고향의 전경 모습. 어떤 모습? 뭐 실개천이 희도로 나가고 항소 얼룩배기 항소 있고 그런 모습. 자 그곳이 차마 꿈엔들이 진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내 마음을 뭐처럼 표현한 거야? 흙에서 자랐대요. 흙에서 자라는 건 뭐 어떤 게 있어? 우리 뭐 학원에 있는 이런 화분 같은 거가 되겠죠? 좀 식물에 빗댄 표현인 것 같아. 이건 비유법이 쓰였다고 봅시다. 근데 이건 사실은 내석이거든요. 세모 하나 넣읍시다. 난 그렇게 쓰였다고 보는데 뭐 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자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아까 전에 비인이랑 똑같은 거야. 역시나 어떤 거? 파란 시적 호용이에요. 자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술 풀섭 이슬의 함초롬 희적시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이래. 이게 뭐냐면 어릴 적에 여러분들도 지금도 어리지만 여러가지 꿈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이 꿈도 껐다가 저 꿈도 꿔봤다가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쏜 화살. 그게 뭐다? 함부로 평평평 저것도 해보고 싶어 이것도 해보고 싶어. 알겠죠?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함부로 쏜 화살은 다양한 꿈을 가졌었던 어린 시절입니다. 그래서 사면은 누구의 이야기다? 어릴 적 화자의 이야기인 거야. 어릴 적 화자. 자 그곳이 참한 꿈엔들이 진리야.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일단 같은 이런 거 보이면 그죠? 무슨 법이죠? 바로 그냥 무슨 법? 직유법이구나. 직유법. 여기서 잠시 질문. 위에서 다양하게 지금 나왔는데 비유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비유법에는 비유법을 지금 기어난 친구들은 하나 써주세요. 비유법에는 무슨 법? 은, 활, 대, 의, 직 이렇게 5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죠? 비유법이라서 유가 거의 다 붙잖아. 어떤 거? 운유법, 화류법, 대유법, 의인법, 직유법이 있습니다. 그죠? 요런 비유적 표현하는 거 알아주시고 그 중에서 뭐뭐 같은 뭐뭐처럼 직접적으로 빗댄 직유법이 있고 근데 여기서 밤물결인데 춤추는 밤물결이래요. 이것도 또 따로 잘라서 한번 볼 수 있잖아. 춤추는 밤물결 또 무슨 법이다? 이건 의인법이네. 자 이런 것 같은 검은 귀민 머리를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까는 아빠도 등장하더니 이번엔 어린 누이도 등장하네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쥐고 이삭 줍던 곳. 사시사철 발벗고 있고요. 따가운 햇살을 등에 쥐고 이삭을 줍는 곳이래요. 근데 이것도 뭐가 드러난다? 좀? 아내 어린 누이와 고된 아내의 모습입니다. 사연. 고된 아내의 모습을 담고 있는 고양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5연입니다. 하늘에는 성금별, 듬성듬성 있는 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는 성금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별인데 발을 옮긴대. 즉 뭘 하고 있는 거야? 시간이 역시나 흘러가는 거지. 이 시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2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라로에 제가 식어가면 그리고 또 어떤 거? 하늘에는 성금별,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이런 것들. 그죠? 시간의 흐름이고 어때요 좀? 이런 걸 보면은 좀 참고서 같은 필기이긴 한데 어떤 게 있다? 동화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 뭐 요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개나 일단 써줄게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긴다. 그리고 하나 더. 별인데 발을 옮긴다 했어. 시간의 흐름도 있지만 무슨 법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의인법도 있는 거죠. 의인법.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시간의 흐름. 그리고 좀 동화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동화적 분위기 연출. 자, 서리 까마귀 우지 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우리 집이 막 63빌딩 그런 곳은 아닌 거야. 초라한 지붕. 즉, 조금 부유하지는 않은, 그죠? 부유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부유 X.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그렇지만 어떻다? 도란도란 거리는 곳이라고. 내가 살던 고향은 이런 곳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정지용의 향수였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작품이고요.
필기를 충분히 따라오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란도란거리는 거 마지막에 일단 화목한 가정이다 써놓고 필기를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수를 끝내고요. 두 번째 작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 우와 엄청 기네요.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 백석이라는 시인이 누군지 알아야 돼. 백석 시인 어떤 시인일까요? 뭐 잘생겼대.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궁금하죠? 난 사실 모르겠어. 너희가 낫지. 그지? 그렇다고 믿겠습니다 저는. 잘생겼대? 그리고 월북을 했는지 납북을 당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북쪽으로 넘어가서 사시는 바람에 한동안 라떼는 수능에 출제는 안 됐었다. 왜? 북쪽으로 넘어가셨던 시인이어서. 하지만 지금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시도 많습니다. 좋아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것은 남신의주 주소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공간적인 내용이고 박시봉이 사는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느 사이에 나는 화자가 그대로 작품 안에 드러나네요. 화자. 아내도 없고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고 동생들도 부모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와 사인까지 읽었는데 어떤 게 느껴져? 화자의 쓸쓸함이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아내도 부모님도 동생들도 아무것도 없대요. 바로 날도 저물어서 시간적인 배경도 나타나. 날이 저물 때 밝은데 쓸쓸한 거랑 어두운데 쓸쓸한 거 뭐가 더 쓸쓸해요? 그죠? 느껴집니다. 그죠? 쓸쓸함을 더 부각시키고 있어요.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좀 더 확대할게요. 나는 어두 목순의 집 헌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월세 산다고 월세. 알겠죠? 새빵살이를 한다는 얘기예요. 새빵살이 중입니다. 이래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여기에 자신이 사는 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뭘 통해서? 습내, 그 다음에 춥다, 누긋하다, 전부 다 뭐예요? 후각, 촉각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쵸? 그렇게 자신이 사는 곳을 후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촉각.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 나는 나도 많은 것 같아. 즉 난 한 명이에요. 그런데도 너무 많다라는 건 내 자신도 감당이 안 될 정도라는 거야. 그만큼 힘들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디롱베개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런 것도 아까 전에 지라로처럼 조금은 향토적인 시어를 나타냅니다. 향토적 시어. 자, 이거 해석 좀 쓸게요. 자기 혼자도 감당하기 힘들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안고 손을 째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일단 계절적 배경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추운 계절인 것 같아.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벼개를 하고 굴기도 하며 뭐예요? 하는 일이 있다 없다? 하는 일도 없어. 되게 조금 빈둥빈둥 거리네요. 그죠? 시적 화자가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다. 이건 당연히 되새김질하는 것인데 뭐를?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다. 즉 슬픔도 계속 곱씹어보고 뭐도 어리석음도 계속 곱씹어 보는 것 같습니다. 그죠? 내 가슴이 꽉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 뭐겠어 당연히. 이러는데 지금 눈에서 뭐가 나겠습니까? 눈물이 나겠죠.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면 왜 또 부끄럽겠어? 나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빈둥빈둥 하는 것도 없이 뭐 이러고 있는데 좀 창피하겠죠. 자기 스스로도. 난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거 중요합니다. 시에서 그러나는 항상 강조를 해요. 왜? 지금까지는 내 뭐하지? 누워가지고 뭐 손이나 하고 식었네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봐봐요. 고개를 들었어. 좀 하강적 이미지야 상승적 이미지야. 이미지 자체가 조금 상승적 이미지예요. 지금까지 빈둥빈둥 거리다가 시에서의 그러나는 시상의 전환을 불러일으킵니다. 자주 나와요. 그러나 이런 거 알아두시고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바라보는 것인데 되게 위에 걸 바라보네요. 그죠? 조금 상승적 이미지가 느껴져야 돼. 이때 나는 내 뜻임의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이게 뭐다? 이거는 자기의 주체적인 능력이겠죠? 주체적인 능력은 좀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즉 얘는 지금 좀 뭘 생각하는 거야? 운명론적인 걸 생각하는 거야. 그죠? 운명론. 내 운명.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건 힘든 걸 알아. 그리고 그 밑에 뭡니까?
운명에 좀 맡기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 즉 어떤 거 운명에 맡겨서 그냥 쭉 살아가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일단 이쪽에 운명을 좀 써놓을게요. 슬픔, 한탄, 가라앉을 것은 앙금이 된대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어떤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슬픔이나 한탄이 어떤 사물이라고 보나?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막 그렇게 표현을 해요. 또 그건 아니란 말이지. 이런 것들을 추상적인 것의 구체화라고 합니다. 알겠죠? 하나 써놓으세요. 추상적인 것의 구체화. 이건 좀 별표 또 하나 해놓자. 자주 나오거든요. 추상적인 것의 구체화. 그리고 아마 너희가 중3 때 황진이의 시조를 하나 배웠다면은 이런 게 다 자주 나왔을 텐데, 그지? 동짓달 기나긴 밤 한허리를 베어내어, 그거 있잖아요. 그게 또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밤이라는 시간을, 허리를 이렇게 잘라낸대. 그죠? 참고로 저는 황진이의 시조를 매우 좋아하거든요. 그걸 잘라내가지고 외로울 때 접었다가 사랑하는 님이 오면 그걸 펼치겠다. 뭐 이런 거. 오, 대단해요. 그죠? 시간을 갖고 노시는.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렇게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해서 표현을 했다라는 거 하나 알아주시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에서는 덜어 나주 손에 쌀랑쌀랑 싸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역시나 계절이 드러납니다. 그죠? 추운 계절인 것 같아요. 화로를 보면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섭에 따로 외로 있어서 어두웠는데 하이안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정한 갈매나무. 요거 별표 칠게요. 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 갈매나무가 뭐냐면요, 좀 하얀색, 여기 굵고 정한 이게 갈매나무의 특징이네요. 갈매나무의 특성. 얘를 생각한대. 어떨 때? 막 춥고 눈 내리고 이럴 때 이거를 생각하는 건데, 갈매나무가 하얀색이거든요. 조금 자기도 좀 이런 추운 날 이겨내는 그런 굵고 정한 갈매나무처럼 살아가 봐야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알겠죠? 그런 나무라는 얘기입니다. 이 작품은 크게 봤을 때 되게 막 자기 일기처럼 써놨어. 어떤 내용이에요? 되게 쓸쓸한데, 나는 뭐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새빵살이 살면서 하는 것도 없어. 그러나라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사는 거지? 슬픔이랑 어리석음밖에 없어. 근데 중간에 그러나 고개를 들어, 이렇게 사는 거 힘든 건 알아. 내 운명에 맡겨서 살아왔어 지금까지는. 그런데 내 슬픔과 한탄이 앙금되어 가라앉았다고. 조금은 가라앉아졌다. 진정이 된 거야. 그럼 난 또 여기 조금 시적으로 들어가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지? 난 좀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앙금이 되어 가라앉은 거는 또 어떤 일이 생기면 또 앙금이 또 풀어져가지고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하여튼 아직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나는 안 본다. 앙금이 되었고, 그리고 그 나중에 또 추울 때는 뭐가 됐으면 한다? 정한,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을 하면서 나도 좀 굳고 정하게 살 수 있진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백석의, 그죠?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였습니다. 알겠죠? 마지막 한 작품 나왔어요. 역시나 필기는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중간중간에 일시정지를 하거나 해가지고 열심히 써주세요. 알겠죠? 마지막 작품입니다. 오늘 현대시 7번째 자아상 윤동주입니다. 윤동주라는 시인은요, 저번 시간에 나와 함께 했던 이육사라는 시인과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를 사셨던 분이에요. 일제강점을 사셨고, 그리고 역시나 저항시인이라고 들어는 가 있어요. 저항시인. 근데 이런 것보다는 가장 대표적인 게 성찰의 시인이라고 불리죠. 성찰의 시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의 자화상입니다. 자화상이 뭔지는 알죠? 자기를 그린, 자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잖아. 그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산모퉁이를 돌아 눈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어디를 찾아본대? 외딴 우물을 들여다본대. 일단 별표 한 번만 해놓을게요. 중요한데 지금은 왠지 모르겠죠? 그죠? 자, 일단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본대.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계절적 배경 드러나네요. 가을이래요. 근데 그 가을의 모습이 어때요? 달이 밝고요, 구름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있대. 어때 보여? 슬퍼 보여? 화창해 보여? 좋아 보여? 어때 보여? 그치? 조금은 화창, 조금은 평화로워 보입니다. 평화로운 가을 전경이에요. 근데 조금 궁금하게, 이건 그냥 궁금한 건데 정확하게 모르지, 윤동주가 아니면. 달이 밝고라고 쓴 걸 보면은 저녁인가? 이건 저녁인가? 이렇게도 그냥 세모 쳐놓을게요. 근데 달은 낮에도 보이는 거 알죠? 그리고 파란 바람이라는 것도 있고 하늘이 펼치고 바람도 맑게 느껴지는 것 같고 달이 밝다.
뭐 낮에도 보이는 낮달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해야 되는 거? 아, 이걸 얘기를 안 했네요. 파란 심상이 뭐야? 심상. 그렇죠. 이건 시각이야. 근데 여기서의 바람은 보이는 거야? 뭐 냄새가 나는 거야? 아니면 뭐 귀로 듣는 거야? 주로 어떤 거야? 몸으로 느껴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촉각입니다. 주로 촉각이야. 근데 이건 또 촉각이 아닌 걸로 볼 때도 있는데 주로 대표적으로 촉각으로 봐요. 그래서 바람을 파랗다라고 한 걸 보면 아, 촉각의 시각화가 있구나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공감각적 심상. 넘어가서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대. 오, 평화로운 가을도 있는데 한 사나이가 있대요. 어디에? 우물 속에. 그 진짜 자기 뭐 누구게 진짜 남자가 안에 들어 있다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우물 안에 내 모습이 비쳐 보인다는 거겠지. 그럼 제목이 왜 자상인지 알겠죠? 아, 우물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자상 같았던 거겠죠. 그죠? 아, 이건 그럼 누구다? 아, 화자. 어이구,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겠죠? 화자겠지.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밉대. 근데 그 사나이가 밉대. 왜일까요? 이거는 윤동주라는 시인을 좀 알면 쉬워요. 알면 쉬운데 성찰의 시인이라고도 내가 위에서 한 번은 얘기를 해줬어요. 자, 지금 사실은 성찰 중인 겁니다. 어떻게 성찰하는지 계속 가봅시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이제 또 바뀌었어. 그 사나이를, 자기를 대한 태도가. 그리고 도로 들어가 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자,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집니다.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다시 그리워집니다. 좀 이상해요.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우물 속에는 위에서 있었던 행위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이런 걸 변형된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 왜 변형됐다고 할까요? 수미상관이라는 건 일연과 끝연을 반복하는 것이 수미상관인데 1연은 아니죠. 처음 이게 2연에 있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가 있는데 마지막 2연과 마지막 연을 연달아서 얘기하고 있어서 약간은 변형된 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변형되는 좀 가로치고 수미상관이라고 좀 써놓을게요. 자, 우물 속에는 지금 그 우물을 통해서 보였던 자신의 모습이 미웠다가 가여웠다가 미웠다가 그리워져서 다시 갔어. 그랬더니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 추억이라고 하면 언제야? 그죠? 과거, 현재, 미래라고 봤을 때 과거라고 보인단 말이야. 근데 추억처럼 사나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게 추억처럼 사나이? 내 과거 좀 어땠던? 순수했던. 그죠? 자, 일단 윤동주라는 시인을 알면 쉽습니다. 윤동주라는 시인은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난 항상 이렇게 딱 쓰지. 몸은 어땠다? 편했다. 윤동주는 몸은 편함. 근데 마음은 당연히 불편했다. 이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항상 뭐를 했다? 성찰을 했다. 라는 거. 그래서 계속 지금도 뭐예요? 우물을 들여다봤는데 내가 보이는데 밉다. 왜 밉다? 나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일제강점기 시대인데 일본에서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한 성찰이, 이런 거에 대한 조금 반성이 있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품, 성찰적인 시를 많이 쓰셨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추억처럼 사나이라는 건 윤동주의 좀 과거, 조금 더 순수했던, 조금 더 저항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그때를 생각하는 거야. 아, 그럼 지금 들여다봤을 땐 추억 같은 사나이가 있었다라는 말은 이제 성찰이 좀 완료되었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 작품 윤동주의 자아상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역시나 필기를 조금 옮겨주시고 오늘 뭐뭐 봤습니까? 한번 정리만 조금 하면 정지용의 향수, 그렇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를 하나 봤고 그 다음에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좀 쓸쓸함이지만 조금 마음을 좀 다르게 먹어야겠다 라고 다짐하는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을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윤동주의 자아상을 봤습니다. 윤동주라는 좀 성찰의 시인, 유명하죠? 우리나라가 가장 사랑하는 시인에도 꼽혔던, 그죠? 그런 시인입니다. 거의 윤동주, 김소월 이런 분들은 다들 알잖아요. 그죠? 하여튼 윤동주의 자아상이라는 역시 성찰하는 그런 작품을 봤습니다. 정리해서 늦어도 오늘 중으로 내가 수요일에 올릴 건데 지금 올리면 목요일이 되겠네요. 목요일 중으로 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는 내가 또 3개를 올릴게요. 알겠죠? 그럼 숙제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이.